안녕하세요. 임세환입니다. 책의 서문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책은 화폐혁명입니다. 지난 성장판 독서 모임에서도 다뤘던 책인데요. 북한산을 내려가면서 책의 서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명색이 화폐임에도 화폐의 본원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 교환 매체로서의 안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뿐 아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가치 척도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적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는 사기다 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전혀 실용성이 없다. 결제 때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처리 용량이 형편없이 작고 소액 지불에도 많은 수수료가 드는 점 등은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부당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일까? 암호화폐는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다. 눈앞 열매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뿌리와 줄기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암호화폐에 대한 시계열적인 해석이자 역사의 눈으로 본 화폐의 미래에 대한 탐구다. 화폐는 3번에 걸쳐 전환기적 변화를 맞았다. 첫 번째는 실물 화폐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신용화폐의 탄생. 특히 그 가운데 달러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신용화폐에 해당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세 번째 화폐혁명에 해당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변화다. 앞서 두 번의 변화는 과히 혁명적이었다. 화폐의 발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았다. 인류는 물건과 물건을 바꾸다가 화폐라는 매개물을 통해 물건과 가치를 교환하고 더 나아가 재화를 쌓게 되었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먹고 사는 2차원의 문제에서 재화를 쌓아놓는 3차원으로 진화해 잉여의 축적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써 잉여 시간을 활용해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혁명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리스, 로마, 스페인의 공간적 확장이다. 그리스의 드라크마 은화,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 스페인 오초레알 은화는 제국의 확장과 함께 해당 정치경제 영역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았다. 국가제도와 결합된 화폐는 해당 국가 세력권에서 패권적 경제 행위와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이후 등장한 미국의 달러는 근본이제라는 실물 가치와의 고리를 끊어버린 신용화폐임에도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조종해왔다. 달러는 전 지구적 화폐라는 점에서 그전까지의 지역 패권 화폐와 다르다. 폐쇄적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유효한 이유, 그리스 지방 한 은행의 부도가 내 보유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배경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고 금융자본주의라고도 불리는 초유의 패권적 시장 근본주의 경제 통치체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약하면 화폐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화폐라는 불세출의 개념의 탄생, 1차 화폐혁명이라 할 수 있다. 2차 화폐혁명은 강대국이 공유하는 신용을 토대로 한 패권적 화폐권의 발생이다. 공간적 영향력의 확대가 2차 혁명의 요체다. 하나의 현상, 하나의 힘이 가장 강성할 때 다음을 예비하는 또 다른 힘이 잉태된다. 달러의 그늘 밑에서 암호화폐가 태동했다. 새로 태어나는 화폐는 그간의 강력한 화폐들과 달리 공간의 확장성, 물리적 패권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3차 화폐혁명의 주역, 암호화폐는 공간 지향적이지 않고 가치 지향적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분권을 지향한다. 자유와 창의가 암호화폐의 가치다. 정보 탈중앙화의 중요성. 인류의 오랜 꿈 중에 하나가 자유의 쟁취다. 절대군주와 독재자들의 전횡과 중앙집권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독재자들이 백성을 속박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정보의 독점이었다. 그들은 미개한 민중이 알아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아예 완전 봉쇄해버렸다.
자유쟁취와 확대를 위한 인류의 혁명사를 보면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근데 민주주의 3대 혁명인 프랑스 혁명과 청교도 혁명, 미국 독립혁명 모두 인간의 자유를 제1의 가치로 내걸고 싸웠다.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는 자유쟁취의 역사였다. 지금도 이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정치 사회적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의 도도한 물결은 통제에서 자유로, 국가에서 개인으로, 억압에서 인권으로, 독재에서 민주로 흐르고 있다. 독재를 막고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정보의 공개와 공유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면 독재자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독재자나 중앙 집권 세력들에게 정보를 독점당하지 않고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되고 공유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커진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계 전체 인구 76억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인터넷 불통지역과 사각지대가 더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 개통지역인 중국과 아랍국가 등은 정보 자유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인터넷으로 정보 교류가 활발한 나라에서조차도 중앙 권력이나 단체의 정보 독점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정보의 탈중앙화로 중앙 권력의 정보 독점을 막는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의미이기도 하다. 정보의 공유는 경제적 가치도 크다. 현대인들도 정보의 공개와 공유의 가치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위해 모든 사람이 인터넷으로 구글에 접속해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구글의 창업 이념이다. 또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인류의 자유화를 도울 수 있다고 믿고 페이스북을 통해 인류 모두를 하나의 정보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게 저커버그의 생각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들의 비전 달성을 위해 인터넷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구글은 180개 소형 인공위성을, 페이스북은 대형 태양광 드론을 활용해 인터넷 불모 지역의 인터넷망을 개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보 공유를 통한 자유의 획득 이외에 경제적 지능 효과도 크다. 이 분야 연구를 진행해온 컨설팅 회사 부저앨런 해밀턴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가 39만 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에게 4.1조 달러에 이르는 GDP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연간 1,050달러 꼴이다. 개도국에는 큰 돈이다. 가장 큰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이들 국가에서 인터넷 접근을 통한 디지털 경제는 국가의 판을 새로 깔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화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암호화폐. 정리하면 인류의 역사는 화폐의 발명 이후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하나는 화폐 사용의 생활에 따른 사용 영역의 확장이다. 화폐의 세계화와 금융의 동조와 같은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흐름은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화폐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원시경제에서 벗어나 협업과 분업으로 축적을 시작했고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수렵채취의 자급 생산 경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수천 년간 화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힘과 정보를 가진 자에게 봉사하는 기능에 충실해왔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자유의 증진, 권리의 확대가 암호화폐와 함께 다시 태동하고 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당사자 간 1대1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통화 시스템을 생각하게 된 것은 화폐 중개인이 경제 권력이 되고 그 경제 권력이 정치, 사회 권력과 또 다른 힘의 관계를 맺는 수직적 화폐 구조에 강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치와 연방준비은행 체제가 결합된 미국 달러가 대표적인 예다. 암호화폐는 그런 점에서 기성화폐의 존재 이유, 지금껏의 수직적, 가불적 경제체제에 돌직구를 던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책은 화폐 경제와 금융, 화폐의 미래를 향한 여행 안내서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자체에서는 암호화폐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암호화폐는 화폐의 역사와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에 비추어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미시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큰 흐름의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암호화폐가 갖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맥락은 오늘이 아니라 시간적 이동선, 추세선의 변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료하게 잡을 수 있다. 모두 즐거운 여행 하시길.